먹는 건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움직이는 건 정신을 다스리는 데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 인생 과제로 2021년 겨울 먹는 걸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르네상스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아이들과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다이어트를 했던 저의 일상을 담아봤습니다. 앞의 영상도 3개 더 있으니 아이들과 치앙마이 살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앙마이가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라고 하지만 저에겐 다이어트 성지였습니다. 그 이유들도 소소하게 영상에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월 21일 아침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날 아침은 헬스장이 아닌 치앙마이 대학에서 가볍게 조깅을 해본 날입니다. 아침 등원을 마치고 집 정리도 끝낸 뒤 아캄이라는 커피숍에 오전 시간 잠시 머물며 형님과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이 장소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소개했으니 넘어갈게요. 라이트한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마신 커피를 끊었다가 요즘은 필요한 때 가끔 라이트하게 마시고 있거든요. 오늘은 형님과 먹거리 투어를 한 날이네요. 커피도 마시고 숙소 근처 빵가게도 들렀어요. 치앙마이 빵집을 검색하면 나나 베이커리가 여러 곳 나오는데요. 그중 한 곳이 저희 숙소에서 가까웠거든요. 리뷰를 보니 크로와상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기에도 예쁜 아름다운 빵들과 그리고 리뷰에서 맛있다고 한 것들 위주로 골라 담아봤습니다. 전체 가격은 96바트, 약 우리 돈 4,000원입니다. 한국에서 만약 이런 가격으로 빵을 살 수 있다면 아마 삼시세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빵순이었거든요. 빵을 사고 다시 바이크로 이동해 시장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었던 반찬이라 다시 사러 왔는데요. 저는 평소 쌀밥 식사를 선호하진 않지만 이 반찬만 있다면 정말 한 그릇 뚝딱 하고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다음에 올 땐 치팅데이를 하루 정해서 올해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것들은 다 한 번씩 맛보고 싶네요. 저에게 이번 치앙마이 여행은 다이어트 여행이지만 형님도 출발 전에 한국에서부터 저와 같은 식단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저와 같은 식단으로 드셨답니다. 저에게 쌀밥은 뭐 특별식이라 여행을 해도 쌀밥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형님은 이번처럼 쌀밥을 안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치만 생각보다 잘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식단을 일주일 정도 하시더니 얼굴형과 피부톤이 정리되는 걸 보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하원 후 짧게 물놀이를 하고 밤 야경이 특히 아름다운 와체디 루앙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어느 각도에서 봐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 건축물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축물은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자신을 추억 속에 담아가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이 건축물은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사원 구경을 마치고 저녁은 평소 로컬 분위기가 아닌 우아한 장소에서 해보기로 했어요. 저녁이라 조명과 함께 뒤로 보이는 가게들까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찍은 영상들을 제대로 전달드릴 수는 없어 좀 아쉽지만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메뉴는 그린카레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색적인 맛이라 그런지 정말 특별했어요. 팟타이와 샌드위치 그리고 그린 똠양꿍도 다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플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계산하니 760바트로 약 우리 돈 32,000원이 나왔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은 식사였죠. 1월 22일 아침입니다. 이날은 어제 야경에 취해 늦게 잠들어서 아침 루틴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피로를 하치가 쫙 풀어줬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이날 아침 아이들 밥은 어제 사온 시장 반찬으로 준비했습니다. 등원까지 마친 오늘부터는 한국에서 하던 루틴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어서 평소보다 기분이 더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치고 챙겨온 비타민과 쉐이크를 우유에 타서 달걀, 바나나와 함께 첫 끼를 해결하고 글쓰기와 여행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에는 식초물도 한 잔 마시고 오후 3시 30분 하치 하원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치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 쿠킹 클래스를 통해 이런 간식을 매일 하원기를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유치원 간식을 2년 넘게 지금 싸주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달콤한 음식들의 천국입니다. 어쩔 수 없죠. 여기 있는 동안은 즐겨야죠.
하원 후에는 형님이 잠시 아이들을 봐주셔서 남편과 저는 한국인 부부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며 오늘 아침 운동을 대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집밥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네요. 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날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중도 재봤습니다. 치앙마이 오기 전 주섬주섬 먹던 간식을 끊고 하루 두 끼를 배불리 먹었을 뿐인데 약 2kg이 줄었더라고요. 사실 체중도 체중이지만 피부톤도 밝아지고 얼굴 라인이 정리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조카도 제 얼굴 변화를 알아보더라고요. 나? 음식을 저탄수 식단으로 바꾸면 피부 톤도 밝아지지만 더 큰 효과는 마음의 톤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식단을 바꾸며 두세 달 뒤 느낀 것은 예전보다 화가 많이 줄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혹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은 아닐까 하고 찾아보니 실제로 먹는 것, 그러니까 영양이나 식습관이 기분과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뇌에서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음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이전에 만들어 두었네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즘도 가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된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먹고 나면 어김없이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 앞에서는 정말 신중해지는 편입니다. 혀는 맛있다고 하는데 먹고 나면 뭔가 공허함이나 후회의 감정이 남더라고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날은 등원시키고 약 2시간 정도 책을 읽다가 샐러드가 떨어진 걸 알고 시장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간 김에 어떤 음식들이 있나 둘러보는데 예전 같으면 먹고 싶었을 텐데 이번엔 먹는 음식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예쁜 장식품으로 보이더라고요. 장식품은 눈으로 보는 거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유혹을 잘 물리치고 있는 저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돌아와서는 1시쯤 남겨진 반찬들로 점심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사둔 쿠키도 한 개 있어서 먹었네요. 이건 식사 때 같이 먹은 거니 간식은 아닙니다. 하은우 애들은 수영을 한 뒤 오늘 저녁은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이 많아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기다렸습니다. 형님은 아침부터 좀 쏘기 좋지 않아 저녁도 새우죽으로 주문해 드셨고 조카는 매콤한 고기볶음의 덮밥을 저와 하찌는 고기와 야채가 있는 메뉴를 골라 나눠 먹었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형님과 조카가 야경 투어를 떠났고 남편도 저녁 회식이 있어서 저희끼리 숙소에서 작은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보통 회식 때 건강한 음식을 먹진 않죠. 저희도 이날 저녁은 하찌랑 태국 과자들로 파티를 열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7살 때까지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때가 참 좋았다고 회상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지금처럼 저희와 하찌가 딸처럼 아들처럼 유쾌하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소화도 시켜야죠. 그래서 숙소에 우리 동 말고 다른 동들도 구경도 할 겸 숙소 건물 안에서만 숨을 수 있는 술래잡기 놀이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어릴 적 추석 명절에 동네에 있는 애들은 다 나와서 밤에 이 떼망구라는 놀이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이 놀이를 다방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숨막히는 쫄깃함이 되살아났더라고요. 1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날은 아침에 몸매 체크를 해봤어요. 사실 이날이 생리 첫날이라 평소보다 몸이 좀 부어야 하는데 저탄수 식단으로 바꾼 뒤로는 생리 증후군도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이런 복부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오늘은 운동하면서 마실 전해질 물도 한 통 챙겼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했는데 직원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1등으로 출석한 기념으로 영상도 남겨봤네요. 운동을 끝내고 애들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등원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동안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등원을 마치고 돌아오니 조용한 오전 시간이 찾아왔어요. 집 정리를 마치고 사온 커피를 연하게 타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 대본만 쓰는 건 아닌데요. 책을 읽으며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메모해뒀다가 이렇게 혼자 남는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글로 다듬어 블로그에 비공개로 담아두는데요. 카테고리별로 모아둔 메모들은 유튜브를 만들거나 다른 글을 쓸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블로그 메모를 정말 좋아하고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작가들의 생각이나 어떤 문장을 보고 제 상황에 맞게 하지만 원래의 글과는 전혀 다르게 바꾸는 작업.
저는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재미난 생각들이 작년 8월부터 매일 운동을 하게 된 뒤로 더 많이 떠올랐고, 또 하나 작년 11월부터 기록하는 것을 매일 하게 되었는데, 운동과 함께 기록이 더해지니 생성되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 글이나 영상으로 다 정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식단만큼 오래 해보진 않은 것들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매일 했던 운동과 기록으로 올해의 저는 좀 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단하는 것도 쉽고 행동하는 것도 이전보다 쉬워졌거든요. 이날은 작업하다 잠시 쉴 겸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창가로 가봤습니다. 매일 제가 청소하고 정리하던 공간이지만 이 소파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햇빛은 피할 수 있을 때 피할게요. 다시 작업을 하고 하은 후 오늘 저녁은 무카타 음식점을 향했습니다. 치앙마이에는 무카타 뷔페 식당이 여러 곳 있는데요. 중앙의 볼록한 부분에서는 고기나 해산물을 구워 먹고, 그 주변에 있는 홈에는 육수를 넣어 야채, 해산물, 어묵 등을 데치거나 끓여서 먹는 형태입니다. 1인당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합니다. 디저트는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맛보는 정도로 끝내고 오늘 저녁도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1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날은 주말이라 늦게까지 아침 루틴을 했더니 운동 가야 할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하치와 함께 헬스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치가 이것저것 운동기구 사용법을 물어봐서 설명해 주느라 운동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평소 20-30분이면 끝날 운동이 1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 함께한 추억을 또 담았으니 마음 운동은 아침부터 확실히 한 셈이네요. 오자마자 달걀 후라이가 더해진 아침밥을 먹이고 저는 후다닥 청소 도구를 사러 나갔습니다.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떠나시는 분들 중 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애매한 물건들은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통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주말이라 미슐랭에 선정된 줄이 아주 긴 카오소이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른 아침을 챙겨 먹었죠. 이 집은 주 메뉴가 국수라서 저는 국수로 배를 채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식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카오소이는 작년에 잠시 왔을 때도 먹어봤는데 한 번쯤 먹어볼 만한 이색적인 육수와 면이 인상적입니다. 미슐랭 맛집이라 맛은 확실히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대기해야 하니까 가능하면 아침이나 이른 점심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월 26일은 25일과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날은 부의 역설 독서 모임을 마무리하는 날이었거든요. 약 2시간 정도 줌 미팅을 하고 운동을 끝으로 아침 루틴을 마쳤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애들을 데리고 투어를 나갔는데요. 이번 주는 아이들을 위해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들고 그곳으로 다양한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1차 투어를 마쳤습니다. 아들이 만드는 걸 보니 저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을 정도였는데 상자만 동일하고 완전한 개인 맞춤 제작이 가능했거든요. 이때 만든 상자가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몬찜산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뜨거운 한낮이라 꽤 더웠지만 어디든 그늘이 있는 곳에 앉기만 하면 힐링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더 아름다운 곳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면 입장료 10바트를 내고 들어가면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3명만 입장해 추억 사진을 남겼어요. 여기도 이 손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이날은 밖에서 따로 외식은 하지 않았고 몬찜에서 저희는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과일 주스로 간식을 대신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마크로라는 대형마트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 집으로 와 저녁을 먹였습니다. 저녁을 먹고도 시간이 남네요. 이런 날은 밤 수영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26일 일요일도 하루가 갔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운동을 다녀온 뒤부터 토요일 구입한 청소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8일이며 치앙마이를 떠나지만 남은 동안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싶었거든요.